예, 시청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연구원입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그 안철수가 네. 호남에 가서 사과를 했는데 좀 뜬금이 없어요. 네. 왜 그런가 하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호남에 가서 사과를 하지? 네. 엊그제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네. 정치 일선에서 벌써 지금 뭐 한 2년쯤 네. 떠나 있었고 그런데 누가 안철수한테 별 관심도 없는데 또 거기에 그 사과를 한 그 뭐 이 5.18 묘지에 네. 그 있는 분은 살아 생전에 안철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남이 와가지고 내 비석에 와서 갑자기 사과를 하니 거기도 그분도 네. 좀 뜬금없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뭐 덜풀 야가든 네. 뭐 윤 선생인가 하는 분인데 네. 저는 뭐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왜 갑자기 호남에 가서 5.18 가서 사과를 하죠? 예. 물론 뭐 호남 유권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 대권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뭐 국회의원 출마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든지. 호남은 우리나라 일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호남 사람들한테 안철수가 뭐 특별한 죄라도 줬나요? 지난 총선 때 물론 뭐 호남에서 몰표를 받았어. 상당히 뭐 제3의 정당으로 상당히 뭐 부상한 계기가 됐는데 호남에 사과한 이유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유승민하고 손잡고 바른미래당 창당했다고 저 TK랑 손잡았다는 거 사과하는 것 같아요. 자, 예,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선거 때 표 찍어 줬다고 상습적으로 그 자기 표 찍어 준 지역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머리 조아리고 이런 대형적인 정치인이 중도 실용인이 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치인이 말을 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안철수가 호남에 간 것부터가 이게 구정치 아닙니까? 구정치죠. 국회 아니에요? 지역에 어떻게 보면 빌붙어 가지고 호남이 또 전략적 투표를 하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좀 의존해서 다시 대권 후보로 가겠다는 건데 지금 뭐 호남 지역은 안철수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벌써 성을 빼앗았거든요. 다시 좀 갖기는 어려운데 지금 안철수의 가장 문제점이 지금도 좀 애매모호한 포지션. 예. 보수 통합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제3의 뭐 지대에서 돌풍 일으키는 중도 신당을 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좀 어정쩡하게 이렇게 눈치 봐서 하겠다. 그 국민들한테 얼마나 어필을 할지 아직도 간만 보는 간철수에 좀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저 방송 보시는 시청자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국당의 뭐 옛날에 당 대표들이 또 뭐 전직 대통령이 투가면 대구의 시장가가 제2시장 네. 그것도 굉장히 서문시장입니까? 네, 서문시장 많이 그것도 갔죠. 굉장히 꼴사 나왔어요. 네. 왜 대구의 특정 재래식 시장을 갑니까? 그러니까요. 정치인들이 이런 행태를 하는 거는 안철수든 누구든 이런 식으로 뭐 지역적인 상징에 가서 거기에 빗대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는 행태는 이거야말로 없어져야 될 한국의 정치적 구태 중에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에 의존하는 게 제일 후진적인 거죠. 예. 예. 물론 뭐 호남 뭐 유권자들한테 감사한 마음은 표시하겠지만 감사합니다 정도면 됐지. 그거를 뭐 사과를 하고 무슨 뭐 글쎄요. 난 그거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예. 가서 무슨 하얀 장갑 끼고 비석 붙들고 있는 대목에서는요. 어이가 좀 없었어요. 예. 세상이 좀 뜬금없게는 안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이 사람은 참 좀처럼 잘 안 바뀌는구나. 예? 안철수가 과거의 안철수나 지금 안철수나 새로운 안철수 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지금도 간 보는 거잖아요. 바른미래당에 좀 어떻게 보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손학규가 방 빼주겠어요? 그 영감님도 참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본인은 그래도 1+4 붙어 먹은 거 해가지고 선거법도 개정하고 내가 단식 투쟁도 하고 해서 이만큼 얻어냈다. 근데 나 뭐 또 안 주고 나 그냥 나가라면 나가겠어요? 그 나가면 얼어 죽어요. 이 추운데 돈도 없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맹도 이전 안 해주고 개길 거니까 그 개기는 거죠. 나한테 전세값 주라. 전세값에다가 위자료 주고 뭐 그런 거 이런 거 이런 달라는 거죠. 근데 그냥 또 들어가든지 아니면 안철수가 태도가 뭐 좀 왔다 갔다 해요. 제3당을 만든다는 건지
아직도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예. 제일 분명하지 않은 거는 지가 출마를 안 하면서 당을 네. 만든대요. 예. 아니 안철수가 지가 출마해서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싸우면서 네. 만들자 해도 그놈은 당이 될까 네. 말까인데 네. 지가 안 나가는 안철수 네. 정당이 네. 국민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를 찍어줍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고 안철수가 기웃하면서 딱 얘기해야죠. 내가 와서 보니 문재인 정권은 정말 이거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촛불 혁명이라는 건 국민을 사기친 거다. 더 이상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를 비롯해서 몸을 다 바칠 테니 반문연대에 다 손을 좀 합치자.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예. 말하지 않은 부분은 예.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예. 연동형 비례대표 패스트트랙을 네. 통과시킨 부분에 입장이 뭐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도 비판하지 그렇죠. 않고 네. 그냥 공허하게 문 정권의 폭주와 야당의 무능을 이야기하면 이놈도 나쁘고 저놈이 나쁘다. 네. 지는 지금 정치 엔지가요. 저것도 10년이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 지는 양쪽을 다 비판할 수 네. 있는 까방권, 까임 방지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정치에 착각할까요? 등장했을 때 처음 1, 2년은 기존 정치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는 있는데 본인도 이제 오래됐잖아요. 예. 자기도 이제 거의 이런 10년 다 됐는데 한국의 네. 기득권 정치의 폐해를 책임져야 될 그렇죠. 자기의 폐해도 큰 사람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중고신인 네. 그 연예인이 한 번 나왔다가 뜰라 하다가 잘 안 뜨져가 또 네. 사라졌다가 몇 년 뒤에 또 신인인 것처럼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요 그 오디션 요새 트로트 프로그램에 예. 중고 신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더만.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그 혹독한 자리가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래요. 지옥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시킨대요. 그러니까 안철수도 분명하게 한쪽 손에 서서 해야 된다. 자칫 어정쩡하게 하다가 지금 문재인만 지금 도와주는 예?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지지율이 제일 높은 데가 호남이잖아요. 네. 거기 가서 호남에 손을 내밀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을 도와주고 저 지금 나라의 정체성까지 뿌리 쭉 흔드는데 안철수가 공헌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깊이 좀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문재인이 안철수한테 기국해서 네. 선거 1회승 그 네. 예? 선거를 한번 네. 또 당을 만들으라고 창당권을 부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문한테 창당권 받고 와가 또 호남 돌면서 상투적인 수법으로 해서 적당히 망해가 네. 적당히 한국당 표 갉아먹고 예? 적당히 중도표를 잠식해서 우리 대성에 견마지로하라. 문의 5단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4.15 총선이 너무 중요한데 빨리 좀 제대로 된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문희상이 예. 온몸을 던져서 욕을 있는 대로 다 먹으면서 네. 아마 평생 욕 다 먹었어. 요즘 네. 몸이 더 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네. 문석균이라고 네. 네. 또 그 뭐 고소합니까? 네. 어쨌든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보지 못한 아들이 지금 자기 지역구를 물러받는다고 네. 딱 통과시키고 나니까 아들이 뭐 출판 기념회를 했지 네. 않습니까? 네. 했죠. 그런데 어제 당에서 네. 그제 당에서 네. 며칠 전에 그 김혜영이라고 네.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거기는 예. 저기 이제 전략 지역이다. 그렇게 그런 얘기했죠. 예, 이야기를 네. 하면서 이 문희 네. 문희상이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그렇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전략이라고 하면 누가 오는가에 관계없이 당에서 의논해서 거기에 네. 사람을 찍어주는 내리뽑겠다.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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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희상이 손자가 네. 이제 국회의장 공간이 네. 한남동에 있는 모양인데요. 네. 한남동에 네. 참 우리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 들어요. 네. 국회의장 너무 그 공간이 커요. 네? 문희상이 한 일이 뭐 있다고. 네. 근데 그 아들 해서 인근에 또 손자 학교 보내려고 위장 전입한 거죠. 며느리하고 손자가 그걸로 전입을 해가 제가 보기에는 한남 초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 문희상 그 밑에서
해명하기를 그 문희상 부부가 노쇠해가지고 힘들으니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와 있다. 전번에 또 김명수 대법원장도 자기 공간에 네. 또 아들 거기도 손자를 그랬죠. 해가지고 네. 손자를 위한 뭐 그러니까 은행가 뭐 공과 사가 막 뒤섞인 거죠. 아니 문희상이 어떻게 노쇠해요? 지난번에 1+4 국회 엉터리 막 통과시킬 때 보니까 망치가 부러질 정도로 힘차게 두드리던데요. 예. 예. 그렇게 힘센 사람을 노쇠해가지고 뭐 부모를 모시러 왔다고요? 좀 이해가 할 수 없고요. 그래갖고 그리고, 예. 문희상이 손자가 예. 또 한남 초등학교로 이사를 네. 와가 그 임원 선거 규정을 교쳤어. 예. 또 무슨 초등학교의 학생 전교 회장이 됐대요. 그런데 예. 지금 이 사람은 당장 이렇게 정권을 향해서 욕을 먹으면서 아부를 했는데 예. 우리 아들 하나쯤은 챙겨줄 거라 생각했는데 예. 그런데 아들을 지금 정권이 안 챙겨주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뭐 챙겨준다는 조건으로 헌신을 했잖아요. 예. 예, 국회의장 방망이를 역대 국회의장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방망이를 열심히 두드려줬죠. 예. 청와대에서 원하는 대로. 근데 지금 뭐 4.15 총선 앞두고 아버지가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 아들한테 그 자리를 그대로 물려준 게 이건 전례가 없거든요. 예. 지역구를 좀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은퇴한 다음에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아들이 한다든가 예. 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지난 국회에서 한 행동을 하는데 부자 간의 사진이 이렇게 화면 띄운 거 보니까 저는 북한의 3대 세습 사진들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얼굴도 둥그렇게 크고. 그것도 무슨 네. 혈통이 네. 불독 혈통. 네.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아이고, 저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를 그 자녀가 네. 부모가 국회의원인데 네. 그 지역을 물려받으면 다른 인물이 경쟁이 되겠느냐. 네. 국민들이 이런 정치적 권력 대물림을 동의하지 않는다. 네. 지도부에서도 우려한다. 네. 그래서 전략 공천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네.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런 말은 이 사람이 눈치 없이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다 사인이 민주당이 있는 거죠. 이제 네. 토사구팽인데 네. 그 문희상 의장이 구가 된 것 같아요. 개구자요? 예. 네. 그럴 만도 하죠. 네. 이제 한국당이라는 토끼를 다 사냥하고 나니까 개를 삶아 먹는. 그렇죠. 이제 뭐 한 2달, 뭐 3달도 안 남았잖아요. 예, 총선 있으면은 국회의장 갈아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뭐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문희상이 할 일은 뭐 이제 없어도 문희상 없어도 패스트 트랙 할 때 억지로 의장이 직권 상정하고 마구 할 때가 문희상이 필요한 거지. 지금은 이제 문희상 없어도 거의 굴러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참 어리석은 게 사람이 뭐 그렇게 온갖 욕을 다 먹고 해주려면 뭐 각서를 받고 해주던가. 참 민주주의를 안다는 문희상 한 걸 보면은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욕은 욕도로 네. 다 먹고 아들은 내가 볼 때 지금 국회의원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참 창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네. 어지간하면 네. 그냥 딴 데 자기 인생을 살지 그렇죠. 왜 이렇게 최태를 그러니까 참 아버지한테 업혀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는 거죠. 아마 동네 다닐 때 저 아버지한테 업혀갖고 한 바퀴 돌면 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업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참 뭐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딴 일 좀 하지. 네. 그걸 갖다가 나이 50살 넘은 아들이 그렇죠. 아버지 물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뭐 저거가 만든 회사입니까? 그래서 저는 YS 아들 김현철 오히려 좋아 보여요. 네. 자기가 지난번 선거에서 문재인 지지했잖아요. 네.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문재인이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고 저런 경우가 어딨냐고 거의 극한 용어를 썼어요. 자기가 봐도 문재인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죠. 저도 살다 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김현철이 칭찬 한번 해줬습니다. 문현철 저는 의리나 이걸 떠나서 자기 소신이 있다고 봐요. 자기가 문재인을 지지했지만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김현철 자기 자리 차지하려면은 문재인한테 딸랑거려가지고 네. 뭐 거제나 어디 뭐 공천 받아서 나가기를 원하겠지만 그거 안 하겠다는 난 그건 소신 있게 봐요. 그리고 DJ 아들 김홍걸도 저는 그런 대로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은 저랑 안 맞는 건 있지만 지금 목포 지역구를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버지 그 그늘에서 나 하기 싫다. 가면은 서울 쪽에서 한번 해보겠다. 뭐 아직 구체적으로 행동은 안 옮겼지만 저는 그런 자세 좋게 봐요. 예. 아버지 그늘에서 꼭 한 번 더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한국에는 이 연좌제법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정치인의 자식이 정치를 네.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만들어가 네. 좀 해야지. 네. 정말 눈꼴스러워서. 그렇죠. 정치가 그만큼 후진적인 거죠. 자, 참 살섭은 있어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일이든요. 자, 한국당이 설 선불로 지난 금요일 날 조계종으로 육포를 배달했다는 거예요. 육포요. 그래서 열어보고 육포가 있으니까 좀 놀라웠을 거고. 그러니까 당신들 뭐 밤에는 네. 술 먹고 육포 좀 먹느냐 먹지 않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 보낸 황교안이가 그야말로 불교계로 봤을 때는 기독교의 전도사, 저 양반이 그렇죠, 전도사. 심내교 계통의 네, 전도사죠. 작은 네. 좀 강경한 복음주의적인 그렇죠. 그런 교회예요. 네. 대형 교회도 아니고. 네. 그런 교회일수록 더 종교적인 신심을 강조하고 열광적이래요. 네. 그래서 황교안이 지금 최근에 보면 죽겠다라는 말을 네. 결사 죽겠다라는 말을 막 몇십 번을 썼다. 네. 글이나 네. 자기의 연설에서 네. 결국은 저런 황의 그런 표현이 이 종교적인 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오는데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합장 아내가 한번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황한테서 뭐가 오면 거기 이 불교는 네. 뭘 갖고 트집을 좀 잡아볼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싫은 사람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선물을 보낼 때는 정말로 안 보내는 게 상책이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욕 먹더라도 이 양에 이래도 욕 먹을 수 있고 저래도 욕 네. 먹을 수 있으니까 보내면 엄청 신경을 써서 자신이 그러지 않다라는 진의가 담긴 선물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좀 실수는 실수인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실수가 벌어진 거죠. 근데 그거를 육포를 불교의 계율이잖아요. 살생을 하지 말라. 물론 실수긴 하지만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전쟁에서 전쟁에 지는 건 용서돼도 경계에 지면 용서 안 된다는 말 있잖아요. 예. 실수 안 할 걸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실수는 예. 그냥 넘기면 안 되죠. 이런 실수는 왜 자유한국당이라는 저 조직체가 나사가 하나 빠진 거거든요. 나사가 빠졌어요.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비행기 떨어지는 거 추락하는 게 사소한 나사 쪼임 약하게 한 것 같고 비행기가 떨어지잖아요. 요 얼마 전에 보면 뭐 조국 지지한다고 한 여자를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네. 또 광해 공락위원인가 시켰다가 네, 네. 그렇죠. 그 여자가 한국당 네. 들어가서 깽판이나 부려볼까 해 이렇게 글까지 올린 여자를 그렇죠. 나다연인가 뭐 영입을 했다가 네. 취소하고 또 난리를 쳤거든요. 예. 그래서 뭐 택배 회사하고의 의사소통의 문제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당이 네. 지금 현 저런 처지에 네. 황교안이 그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역대 최악의 힘든 야당의 처지에 야당의 대표가 백화점을 시켜갖고 백화점 네. 유포를 스님이 아니라 일반 선물을 보낸다라는 것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집회할 돈이 떨어져서 집회를 못 한다라는 거하고 그게 자기 돈으로 보내면 괜찮아요. 그거 다 세금 아니에요?
저기 내가 볼 때 당비로 보냈겠죠. 아, 안 국고 상비는 다 국고 지원이 더 그다음에 많잖아요. 저 선관위의 국고 지원금에서 또 네. 각 대표실에서 그렇죠. 쓰는 돈도 네. 쓸 건데 지금 한국당 대표가 백화점에 주문해서 선물을 수백 개를 보낼 아마 수백 개 안 갔겠어요. 그렇죠. 저. 육포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비싸죠. 이 소고기 큰 덩어리를 육포로 만들면 작거든요. 작아지니까요. 옛날에 칭기스칸이 그 전쟁할 때 여기 이긴 비결이 기동력 아니에요. 예, 말 타고 안장에 그 식사는 육포 입에 우물거리면서 전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때 싸웠던 뭐 다른 나라들은 텐트 치고 밥솥 그걸 솥단지 걸고 장작 떼고 하다 보면은 징기스칸 말대가 벌써 지나가고 끝이에요. 그만큼 기동력 차이가 큰데 그 육포를 하필이면 스님한테 보냈을까? 그리고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 비싼 걸 보냈을까? 좀 싸면서도 왜 그냥 좋은 뭐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어디 저 농민들 네. 그냥 뭐 저 사과나 한 박스씩 그렇죠. 보내든가 뭐 그러던, 뭔가에 예. 그것도 아니고 네.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예. 벌어졌어요. 우리 당이 너무 돈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저런 짓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오늘날 이런 위기감에서요. 네. 한국당이 다시 진짜 당사를 내놓고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건데 저런 짓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참 의문입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하면 황교안의 저는 위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위기, 예. 리더십이나 이런 거 빼고 예, 종교, 예, 또 하나는 군대. 예, 저 두드러기 때문에 단맞이 때문에 안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간 사람 거의 없거든요. 예. 또 삼성 떡값 예, 세 가지가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종교. 예, 그게 제일 크다. 이렇게 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리주의에 가깝잖아요. 예, 좀 이게 좀 포용하는 그 기독교가 아니고 저 기독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있거든요. 예수가 제일 싫어하는 그 바리새인에 가까운 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세월호 구상권을 법원이 인정해서 유병헌의 자녀들이 1,700억을 내라. 네. 그러니까 정부 돈이 장례비라든지 구조비용, 네. 피해자들 배상금으로 4,200억이 들어갔는데 네, 네.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을 뺀 나머지 3,700억 중에 이제 그 한 70%는 네. 자녀들이 내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네. 자, 이거 참 진짜 세월호 관련해서 국민 세금 들어간 이것도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지금도 뭐 계속 뭐 소송이 좀 끊어지지 않고 그 유족 그 뭐 유병헌 책임 있으니까 가족들이 뭐 분담할 건 분담해야죠. 근데 이제 그 너무 많은 4,600억 정도가 총 들었다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는데 참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안 쓸 돈까지 좀 많이 썼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회사가 저지른 교통사고인데요. 이 돈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그것도 아직 한 푼도 처음에는 뭐 국가에서 다 받아내겠다고 해가 유병헌 특별법까지 만들. 제가 그것 때 만들으라고 40일을 땡볕에 데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 푼도 못 받아내고 이제서 지금 민사법원에서 이 판결을 갖다가 4년 만에 이렇게 났다라는 거예요. 참 정의가요 매우 늦게 집행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또 유병헌 그 마다들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예 낼 의무도 또 없답니다. 예, 그렇다고 하네요. 자, 오늘 그 맹절 연휴를 맞이해서 윤여글 선생님 모시고 이런저런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맹절 잘 보내십시오.